런던 올림픽이 런던에 대비해서 하루에도 4계절이 있다. 이게 뭐 추웠다가 더웠다가 뭐 비가 왔다가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비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데 따라서 우리 선수들이 대처를 잘했다고 볼 수가 있고. 제 기비가 여기서 한 10분 가거든요. 10분? 10분이면 가는데 어쩔 때는 뭐 진짜 한 달에 한 번도 가기도 하고. 몇 년 전에도 뭐 외국에서도 이야기는 있었죠. 그렇지만 외국에서 좋은 제의했다고 갈 수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다음 올림픽에서 내겠다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야구장 훈련을 계획했던 거는 96년 아틀란타 올림픽을 이제 저 코치로서 준비를 해서 갔는데 그 당시에도 기록이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금메달을 못 따고 은동을 땄어요. 은메달, 동메달. 기록이 이렇게 좋았는데 금을 못 따고 제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가가 물건을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해도 과연 이게 팔리냐 이거예요. 팔릴 때 있는 팔릴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쉽게 해서 우리 양궁 선수들이 기록만 내가 여기 연습 때 잘 내서 될 줄 알았는 거예요. 근데 다르다는 거죠. 환경이 다르다는 거죠. 물건이 잘 만들어도 해도 시장 환경이 달라지면 안 팔리는 거죠. 이 시장 환경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예측을 하고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훈련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가기 전에 야구장 훈련인데 처음으로 한번 했었어요. 가서 훈련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야구장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0점 쏴버렸어요. 만약에 그 야구장에서 그런 훈련 안 했다 그러면은 올림픽 가서도 쌀 수가 있는 상황이었었죠. 기록만 잘 나와서 되는 게 아니구나.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어떤 게 일어날 건지 사전에 다 뽑아서 거기에 따른 훈련들. 쉽게 해서 단체전 시합을 한다 치더라도 저 나라는 어떤 특성이 있다. 그 당시 경기 룰로 뭐 2발을 쏘고 교대하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한 발만 쏘고 막 교대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적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 내가 잘 쏘고 있는데 상대방이 또 못 쏘고 못 쐈을 때 아니면 갑자기 최den들을 저 애들이 잘 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감독도 한편으로는 내가 기분에 의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기분이 좋았을 때 선수들한테 하는 거고 또 내가 뭔가 기분이 나빴을 때 선수들하고 하는 거고 이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지도자도 뒤에서 사전에 했던 거 그러니까 정해진 행동을 해야 해요. 정해진. 아틀란타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시드니 올림픽 때는 그런 준비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또 그 좋은 결과들을 가져왔었고. 굉장히 치밀하시고 분석적이고 예측을 참 많이 하시고 과학적이세요. 우리 양궁 선수를 시작해서 들어오면은 그러면 그 연습하는 화살이 왼쪽으로는 얼마나 맞았고 오른쪽으로는 얼마나 맞았고 위로는 얼마나 밑으로는 얼마나 아니면 8등분해서 뭐 어느 정도로 맞았고 아니면 8점 밖으로는 얼마나 나갔고 이런 것들을 참 분석을 다 하고 그러면 이 선수가 8점 밖으로 나갔는데 나간 것만 보니까 어느 방향으로 많이 가더라. 그걸 이제 코칭 스텝하고 선수가 갔니 왜 여기 많이 갔니 이런 걸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훈련의 과학화를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훈련을 시켰죠. 코치진들이 한국 분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런 훈련들을 많이들 이제 모방해서 하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모방을 해서 하냐 그러면요. 우리 한국에서 뭐 야구장 훈련한다 그러니까 영국 대표팀이 크리켓 경기장에서 하고 이번에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에서 하는 훈련 따라 하려고 미국에 야구장 가서 훈련하고 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군부대 극기훈련 갔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도 뭐 그와 같은 뭐 극기훈련도 가고 지금은 한국에서 훈련한다 그러면 거의 한 뭐 얼마 있으면 다 모방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새로운 훈련들을 계속 개발해내고 또 훈련 방법들을 또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워낙 지옥 훈련들이 많다 보니까 선수들 잘 따라옵니까? 불평불만 없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지옥 훈련들을 뭐 밤 12시에 갑자기 야 일어나 전화해서 기상 데리고 가고 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훈련이라도 방법은 다릅니다. 지금 신세대들은 또 그런 거 싫어해요.
왜 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이런 훈련을 함으로 해서 정말로 어떤 극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힘든 훈련도 했는데 뭘 못해 하는 이런 어떤 자신감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 혼자서 너희들이 이 힘든 훈련을 하면서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최첨단 심리 훈련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뭐 처음으로 지금 개발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또 우리 양궁리에서 처음으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붙여서 차고 하면은 이 심박 움직이는 게 이 선수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로 다 날아옵니다. 적정 긴장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해서 또 긴장을 할 때는 그러면은 이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떤 훈련, 어떤 이완 훈련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다 되는 그런 훈련들을 저희들이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훈련이 선수들이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평정심에서 경기를 하도록 하는 훈련들을 시키신 것 같아요. 예,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오늘 화살을 몇 발을 쏘는지, 몇 발을 또 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계 최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루틴하게 반복을 시키시는 거죠? 루틴화하는 거죠. 훈련도 이 훈련하면은 내가 단체전 하면 단체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그걸 다 뽑아보는 거예요. 또 개인전에서는 이런 훈련하면 어떤 훈련에 뭐 문제점이 있을까, 아니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 이런 걸 뽑아봐서 이런 걸 사전에 하자고 해서 그 제목을 도상훈련이라 해서 95년 한국체육학회제에다 발표를 했는데, 지금 요즘 이제 신기술의 루틴 하는 거예요. 정해진 걸 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제가 좀 남달리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 양궁 철학을 찾아봤더니 무결점 훈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불을 끓는데 내가 10분, 20분 동안 약한 불에 99도 되면 이거 안 끓는 거 아니에요. 100도가 돼야지 끓는 거지. 어떤 준비를 하는데 이게 조금 덜 된 것 같아. 진짜 아주 조금. 결국은 끝나본 거 조금 때문에 지는 거예요. 선수들의 그런 어떤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계획, 이게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제로 퍼펙트한 계획이 돼야만이 그걸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양궁 명문 순천고 나오셨는데요. 원래 양궁에 좀 소질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순천고등학교를 갔는데 특활 활동이 있더라고요. 양궁하는 게 보이는데 재밌을 것도 같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체육 선생님도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몇 명이, 한 10몇 명이 양궁을 같이 했었어요. 특활 활동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양궁장에 남아 있어요. 특활 활동에 그렇게 열심히 하신 이유가 뭐세요? 특활 활동 늦게 시작한 친구들 중에서는 제일 잘했는데 시합을 나가게 된 거예요. 이제 선수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기왕 이제 선수 됐는데. 그래서 친구들 그때 이제 늦게까지 공부할 때, 야간 자율 학습할 때 나는 이제 활 쏘고, 다 양궁 훈련이 끝나면은 전에 같이 들어왔다 혼자 또 나가서 활 쏘고, 정말 밤늦게 막 밤새워까지 그렇게 활을 쏘고 그랬어요. 특히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졸업할 무렵에는 전국 대회 중에서도 가장 큰 종합선수권 대회라 그래서 거기는 뭐 중학교부터 일반까지, 대학교 일반까지 다 하는 시합에서 입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특기생으로 가게 되고, 그게 지금까지 양궁을 계속 하게 된 그런 어떤 계기였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3년 만에 특기생으로. 예. 지도자 생활하시면서 참 많은 선수들을 길러 오셨는데, 정말 인생 역전의 한 드라마를 써주신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오진혁 선수. 오진혁 선수 인터뷰 보니까 한 10년 정도 방황기를 보낼 때 감독님께서 잡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 굉장히 은인이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봤습니다. 잘했던 선수인데 기록이 이제 슬럼프에 막 빠지면서 너무 이제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입니다. 그 선수는 이번에 이제 보면 체중이 이렇게 뭐 한 96kg 이런 정도 나가요. 오진혁 선수가. 뭐 그 추운 겨울에 운동장 20바퀴 뛰려 그러면은 뭐 산악훈련 같은 거 너무 힘들잖아요. 여기에 그냥 막 이 얼음이 맺힌다고요. 그러면 내가 뒤에서 큰 소리 안 하고 그냥 그래 열심히 하자고 이렇게 엉덩이만 두드려주고 그랬는데 오진혁 선수도 뿐만 아니라 어느 선수나 다 참 열심히 하도록 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열심히 좀 따라주도록 그렇게 늘상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또 계기를 마련하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는 편이죠. 기보배 선수와 태릉 선수촌에서 사랑을 꽃피웠는데 일요일 같을 때도 이렇게 다른 애들보다 더 먼저 둘이 뭐 연애하니까 정신 같이 먹고 일찍이 들어와서 같이 훈련하고 또 뭐 밤늦게도 야 뭐 야간 훈련하자 뭐 또 같이 훈련하고 그래서 굉장히 연습을 열심히 한 선수들이죠. 우리 기보배 선수 같은 경우도 런던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열심히 하냐 그러면은 연습장이 5시에 문을 닫는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아침부터 이렇게 연습을 하기 때문에 뭐 컨디션 맞춘다 뭐 한다 해서 한 뭐 4시나 되면 뭐 들어가는 선수들이 많아요. 특히 뭐 외국 선수 같으면 오전만 하고 뭐 오후에는 쉰다는데 우리 기보배 선수는 특히도 5시 한다 그러면 5시 땡 할 때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보배 선수 하나 때문에 그 양궁장에 관리하는 스태프들이 얼마나 많아요. 외국에 뭐 이번에 영국 같으면 모든 사람이 기보배 선수 하나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기보배 선수 훈련 끝나면 박수 쳐준다고. 그 정도로 열심히 해요. 최현주 선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부상으로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이었고 기록도 좀 저조했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감독님이 참 심하셨을 것 같아요. 최현주 선수는 여자 선수들 중에서는 활도 가장 강한 활을 쓰는 선수인데 어깨 부상이 왔었죠. 일반인 같으면 뭐 어깨 이 부상에 활을 어떻게 들을 수도 없어요. 정말 얘는 아픈 줄도 모르고 혼신을 쏟은 거예요. 물론 이제 가기 전에 계속 주사 치료를 했었죠. 너무 많이 아프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최현주 선수가 연속 10점을 5개를 쏘고 그런 금메달을 땄던 거는 자기가 그 정도 아프고 힘들지만은 참고 견디고 또 선생님들 말 믿고 따라하고 이랬던 어떤 결과였어요. 그래서 최현주 선수가 딱 단체전 끝나고 났는데 본인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최현주 선수를 위해서 갓바위에서 기도도 드리셨다고. 최현주 선수 좀 기록 안 나오고 했을 때 갓바위도 가고 보리암도 가고 이들 뭐 기도 잘 된다 하는데 갔어요.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죠. 정말 부모님의 마음 버금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딸이라든지 우리 아들하고는 시간을 못 보내죠. 그렇죠. 우리 선수들하고는 아침 새벽 6시 되면 딱 마주치거든요. 새벽 무조건 6시 되면 운동장에서 마주치고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 또 저녁에 야간 훈련하면 뭐 늦게까지 또 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거지. 예. 일본에요. 관상어가 코이라는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코이라는 고기는 어항에다 나누니까 뭐 10cm 뭐 이렇게 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족관에다 나누니까 15cm, 30cm 크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 고기가? 그래서 방류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이게 90cm, 1m까지 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의 크기, 이 어항의 크기에 의해서 고기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 꿈의 크기에 의해서 굉장히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큰 이런 꿈을 꾼다는 거는 그래 그거 되면 좋겠네 이런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 꿈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 기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또 목표를 세우게 되고 그래서 저는 참 그 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꿈이 중요하고 근데 그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있다 그러면 그 목표에 의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계획은 부단하게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면은 분명히 저는 이루어진다. 노력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런 꿈만 가지고 정말 노력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